다 깨봅시다. 일단 그 소인수분해 할까요? 개념. 소인수분해의 뜻은 이게 뭐야? 소수인 인수로 표현한다라는 뜻이지. 곱셈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소수가 무엇인지 인수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알아야지. 일단 소수가 뭔지 알려면 이제 자연수를 구분한다고. 자연수를 구분하는 조건이 뭐야? 뭐의 개수로? 약수의 개수로 1, 소수, 합성수. 약수의 개수로 구분하니까 1은 몇 개? 약수가 몇 개? 1개. 소수는 약수가 몇 개? 2개. 합성수는 몇 개? 3개 이상. 이렇게 불리는데 그 중에 이제 소수가 중요한 수라 그랬죠? 소수가 중요한 수는 일단 소수의 뜻을 알아보자고. 소수의 소자가 무슨 소자? 바탕 소자. 바탕이 되는 소자. 또 재료 소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라는 의미에서 소자가 쓰이는 단어들이 뭐가 있다 그랬어? 소재. 또 원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자의 이름들이죠. 원자의 이름들 그 가장 작은 그러니까 소립자죠.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소자를 쓰고 있어. 재료라는 뜻이다. 재료로 쓰이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특징을 그렇지 이게 중요해. 한 가지로 나타내기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서 재료가 되는 수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따지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인 거지.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건 의미가 뭐야? 그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단 한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정의 내린다고 해. 이 자연수는 이런 특징이 있어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랬을 때 소인수 분해 방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곱셈이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2를 다른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1 곱하기 12도 되고 또는 2 곱하기 6도 되고 또 2 곱하기 2 곱하기 3도 되고 또는 3 곱하기 4도 되고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그게 아니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 중에서 12는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 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수학적 의미는 그 자연수의 특징을 단 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의미인 거야. 알겠죠? 이게 소인수 분해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학적인 의미인 거야. 이 녀석,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이유인 거야. 그럼 뭐냐? 이 자연수, 하나의 자연수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이제 서로 다른 자연수의 특징을 비교해서 이 둘의 공통인 것 또는 이 둘이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즉, 한 가지로 나타내면 뭐가 돼? 이 자연수의 특징을 분석하게 되는 거야. 이 자연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곱수를 먼저 좀 알아볼 거야. 거듭 제곱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거듭 제곱은 뭐다 이런 거 알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제곱수의 특징은 아니다. 약수의 개수부터 가자. 미안. 약수의 개수. 결론 먼저 얘기하고 살펴봅시다.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1. 그치. 소인수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하고 2번 각 지수의 1을 더한 수들의 곱이다.
그런데 각 지수의 1을 더한 이 수가 나타내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그걸 알아보자는 거지.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것도 문제를 푸는 거지만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면 어떤 자연수 A가 있는데 P의 R제곱 아니다.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해볼게. 알겠지? 이게 소인수 분해된 결과라고 봐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 그러면 이 소인수 거듭 제곱의 각각의 약수의 개수. 이 하나하나의 약수의 개수가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3의 제곱이 있다. 그럼 이 녀석이 약수를 깔아보라 라고 하면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게 기본이죠. 그럼 항상 누가 붙어? 1로 시작을 해.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로면 1, 2, 3, 4 해서 P까지 있고 1이 항상 한 개 더 붙는 거잖아요. 이 여기서 지수의 1을 더하는 이유는 약수 중에 1로 시작하기 때문이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것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이야. 그럼 0부터 세면 0, 1, 2까지 3개. 3까지는 0, 1, 2, 3까지 4개. 4면 0, 1, 2, 3, 4까지 5개. 여기까지 됐지? 이게 각 약수의 개수인데 A의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약수는 각각의 약수들의 곱으로 각각의 너 이것들의 각각의 약수의 순서쌍을 잡은 곱으로 약수가 새롭게 그러니까 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지울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수가 있어? 얘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해볼게. 5만 있으면 1제곱이죠? 그러면 A의 약수 자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2의 4제곱의 약수 하나, 3의 제곱의 약수 하나, 5의 약수 하나, 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을 이렇게 순서쌍을 하나 만들어서 얘네 셋을 곱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됐지? 됐어? 했던 거야, 했던 거. 우리 예전에 다 했던 거. 그 중에 우리가 새로 발랐던 게 제곱수죠. 제곱수 정의 먼저 갑니다. 이렇게. 정리 먼저 합니다. 제곱수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죠? 약수가 3개. 아, 그래. 자, 제곱수. 세 가지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어때? 지수가 모두 짝수야. 이걸 자 보세요. 이 글을 써놓고요. 이 글을 써놓고 이게 속뜻이 뭔지까지 알아야 돼. 잘 봐봐. 요거에 대한 설명 또 하고 지울 거야. 잘 봐봐.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제곱수라는 건 여기도 예를 들어서 2하고 3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2하고 3의 제곱이 있다 치자. 이런 게 이제 제곱수죠. 그러면 지수만 놓고 따지면 여기가 홀수개가 있더라도 항상 두 쌍씩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제곱수를 털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죠. 이 지수가 그래서 짝수가 되는 거야. 똑같은 수를 2번 곱하기 때문에 모든 재료는 2개씩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제곱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지수가 모두 짝수.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지수가 모두 짝수지. 지수가 모두 짝수인데 짝수의 1을 더하면 그건 뭐가 돼요? 홀수가 되죠.
자, 다시. 짝수 더하기 1, 짝수 더하기 1, 짝수 더하기 1이잖아. 어허? 네. 어허? 그러면 지수의 일씩 더하면 이 숫자는 뭘로 바뀌냐고. 홀수로 바뀌지. 그럼 홀수들의 곱이죠. 홀수들의 곱은 어떻게 돼요? 홀수가 되죠. 홀수들끼리 곱하면 홀수가 됩니다. 괜찮아요? 고로 홀수들끼리 곱하면 홀수가 된다. 근데 그게 약수의 개수잖아. 제곱수의 두 번째 특징. 그래서 약수는 홀수계를 가지게 돼. 여기까지 됐어? 제곱수의 약수는 홀수야. 그러면 어떤 수를 표현하는데 약수가 홀수계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그 수는 일단 제곱수다라고 시작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세 번째 중요한 거. 그 중에 약수가 세 개인 수. 약수가 홀수면 홀수인데 홀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1 다음으로 작은 약수가 세 개인 수는 어떤 수야? 그치. 이거는 소수의 제곱인 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소수잖아. 그럼 약수가 세 개인 수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만 생길 수 있어. 이렇게만. 이해가 됐을까? 또 이 개념으로 보셔도 똑같아요.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건 P가 2라는 거죠. 하나 있고 여기서. 근데 밑이 A가 소수죠. 소수의 제곱인수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니야?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소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상식이다. 자, 개념 정리 되셨어요?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복습 과정에서 요 개념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 핸드폰으로 찍고 써오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 답변 듣는 게 선생님 훨씬 중요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틀려도 괜찮아. 막 대답해. 막 대답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해. 자, 문제풀이로 이제 갑니다. 필수예제 갑니다. 일단 오늘은 필수예제를 다 풀 거예요. 어차피 확인학습 해야 되니까. 자, 1번. 자연수 x를 7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인 수. x를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여기에서 7로 나눈 결과의 몫과 나머지를 모두 안다는 건 x가 얼마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잘 봐. 여기서 중요한 스킬이 나와. 수학적 기술인데 봐봐. x 나누기 7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다.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으면 대답할 수 있어. 이거는 식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식이에요? 아니에요? 식입니까? 아닙니까? 식이 아니죠. 등호를 기준으로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잖아. 이게 같은 거니? 아닌 이유가 뭐야? 아닌 이유가 뭐야? 아닌 이유가 뭐지? 점점점이란 건 수학적인 기호가 아닙니다. 나머지를 나타내는 것뿐이야. 이거는 결과만 나타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나눗셈의 결과를 봤을 땐 반드시 뭘로 써? 그걸 뭐라고 해? 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나눗셈의 결과를 뭘로 쓴다? 검산식으로 쓴다. 다시. 이제부터 중학교 1학년 이후로 나눗셈의 결과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쓴다? 검산식. 몰라? 잘 봐봐. 이걸 이제 검산식으로 쓴다는 거는 또 외우는 거 아니야. 잘 봐봐. 의미를 잘 이해해봐. x를 7씩 묶으면 3개 나오고 4개 남습니다. x는 7씩 묶으면 3덩어리 나오고 이래야 식이 되는 거야. 이게 수학식이야. 이건 식이 아니야. 이해됐어?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눗셈이 있는데 나눗셈의 결과가 나왔다. 나눗셈이 있고 그것의 결과를 다룬다라고 하면 뭘 써라? 검산식을 써라.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를 표현하는 순간부터 얘는 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수학적으로 생각해. 등호가 있다면 여기 있는 값이든 여기 있는 식이든 우변이 좌변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같다고 비교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결과만. 근데 이거는 식이 돼. 이건 식이 돼. 이건 또 이해돼? 이것과 이것이 식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뭐라고? 이 나머지를 표현하는 점점점 때문이야. 됐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을 x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다. 25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1번 뭐라고? 나눗셈 결과는 검산식으로. 그러니까 1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뭐라고 써? 나눗셈 결과는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수학적 판단 능력인 거야. 아시겠어요? 네. 나눗셈 결과는 검산식으로. 자, 그러면 수학적 개념이라고 하면 결국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암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건 바로 이해예요. 이해하면 외워지고요. 이해하면 까먹었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뭘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야 돼? 핵심이 뭐야? 핵심이 뭐야? 나눗셈 결과를 검산식으로 쓴다의 핵심 뭐야? 점점점은 식이 아니다. 뭐라고? 점점점 이거 식 아니다. 그러므로 검산식. 이해됐어? 그럼 점점점이 없는 건 이거는 그냥 식이 돼요. 그 이해됐어? 점점점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산식으로 쓴다. 이해됐죠? 그러면 왜 나눗셈 결과를 검산식으로 쓰는지 이해됐으면 자연스러운 거야. 나눗셈 결과를 만났으면 나는 검산식을 쓸 거야. 오케이? 8로 나눈 나머지 이건 1이죠. 자, 소수 고르기 쓰세요. 여러분들이 소수 판단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다시 기억납니까? 소수 곱해서 또 잘 봐봐. 또 잘 봐봐. 자,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도 갖춰야 될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이 좀 붙여줄 거야. 붙여줄 거야. 이런 게 바로 판단하는 개념이야. 판단 개념. 실력 개념이라고 불러, 선생님이. 잘 봐봐.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28이라는 수의 약수들을 찾아볼 거야. 1, 28, 2, 4, 7 하고 멈췄죠. 과정을 잘 보면 두 수를 곱해서 28이 되는 순서상을 찾아냈잖아. 이건 초등학교 방식이긴 한데 언제 멈춰서 어디까지만 하고 멈춰? 수의 크기가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수와 이것보다 더 작은 수를 곱해서 28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멈췄던 이 두 수를 잘 보세요. 두 번째 다른 수 하나 해볼게. 36 해볼게요. 1, 36 2, 3, 4 그 다음 얘를 만나는 순간 멈췄죠. 제곱수죠. 아하.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즉 이를 제외한 약수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요 아래수 있죠. 근데 얘 짝꿍이 여기 있죠. 굳이 우리가 큰 수로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그냥 말할게. 그냥 말할게. 잘 봐. 어떤 수를 제곱해서 x가 되면 여기를 x라고 할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거든요. 제곱방정식의 근 줄여서 제곱근이라고 해요. 4의 제곱근은 2예요. 이해됐나요? 9의 제곱근은 3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제곱방정식의 근이란 뜻이야. 이거 중3 때 배워.
근데 이 개념을 알면 설명이 편하니까 그냥 말해볼게. 그냥 말해볼게. 항상 개념은 간단하게야. 약수 파악은 제곱근 이하에서. 이게 개념이야.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관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6의 약수가 몇 개가 더 있는지를 보려면 그냥 6까지만, 6보다 작은 수까지만 보면 돼. 이해가 됐을까? 네. 그러면 잘 봐봐. 36이란 수의 크기와 6이란 수의 크기를 봐봐. 엄청 많이 줄어들죠. 이게 뭐냐면 내가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데 알아봐야 될 수가 생각보다 작은 쪽에만 다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을까? 예를 들어서 80을 알아볼게. 그럼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80과 비슷한 수가 얼마 있어요? 9. 그치? 8, 8에 64, 9, 9, 80이랑 9 정도지. 그러면 80에 이 80이라는 큰 수의 약수를 알아볼 때는 어디까지만 보면 돼? 9보다 작은 쪽에서만 보면 이것의 짝꿍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1, 80. 2, 40. 그 다음 3 안 되고. 4, 20. 5, 16. 7, 8, 10. 그러면 어때? 더 알아볼 거 없죠? 그러니까 8보다 더 크고 10보다 더 큰 수?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8보다 더 큰 수 두 개를 가지고 80을 못 만든다. 아, 예측했던 대로 9보다 작은 쪽 몇 개 나오니? 약수 5개 나오지. 그럼 총 개수는 10개야. 여기에 짝꿍들이 있을 거니까. 이것도 이해가 돼? 아니야? 됐어? 자, 이 개념, 이런 수학적 판단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1은 소수 아닙니다. 7은 소수고요. 16은 소수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23은 소수가 맞고 25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럼 요 세 개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43이 약수가 더 있나 없나를 좀 살펴볼 건데 1, 43 쓰고 그 다음 어디까지 알아봐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66에 36, 77에 49죠. 1부터 5 사이에서 66이 36이잖아? 1부터 5 사이에 43의 약수가 없다면 이 뒤에도 없는 거야. 좀 이해됐을까?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약수 중에 1은 아니죠. 그러니 43이란 수 자체가 되게 커 보이지만 얘가 약수가 더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될 수 뭐야? 이게 끝이란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잘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10가지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다루잖아요. 수 전체를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1번 약수를 좀 다뤄볼 건데 배수 판정법이 이미 결정이 된 수들이 있어. 봐봐. 배수 판정법이 결정이 된 수 2, 3, 4, 5, 6, 8, 9, 10. 7을 제외한 10보다 작은 수 중에 7을 뺀 나머지 수들은 배수 판정법이 이미 다 끝나 있어. 즉, 직접 나눗셈 해보지 않더라도 이 수가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이미 있다는 거야. 그럼 실제 나눗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10보다 작은 약수만 살펴봐야 될 수는 100이에요. 100에 가까운 숫자 되어봐야 그때 9냐 10냐를 따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결론은 뭐야? 우리가 다루게 될 두 자리 자연수 정도의 약수라면 암산으로도 충분히
약수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야. 뭘 제외하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얘가 7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정도의 수의 크기라면 적어도 50보다는 큰 수들인 거야. 판단이 돼? 이런 판단들이 뭘 걸러줄 거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거예요. 빠른 판단, 정확한 판단. 암산이 아닙니다. 논리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어떤 수의 약수를 바라볼 때 43이면 11도 되나? 12도 되나? 13도 되나라고 11, 13, 17까지 생각해보지 않아도 6 이하만 봐도 된다라는 판단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그러니까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그 수가 되는 정도까지만 알아보면 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개념이 정의돼 있거든. 제곱근이라고. 그러니까 제곱근 써본 거야. 수학은 항상 간결한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약수는 제곱근까지만. 그러므로 43은 6 이하에서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없다면 소수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에 소수 들어갈 때 뭐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의 소수를 외우라고 시키거나 찾아보라고 시키는 문제가 있거든. 실제 그 소수들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 약수를 살펴봐야 될 숫자가 매우 작은 숫자이며 이미 그 수들의 배수 판정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습 겸 배수 판정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뭐 할 거냐? 2, 3, 5, 3개만 할 줄 알면 100 이하의 수들을 가지고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가 거의 다 끝난다는 얘기야. 이 정도만 가지고도. 볼게요. 2의 배수는? 그래지 1의 자리 짝수 또는 0 포함이에요. 3은요? 자릿수 합 3의 배수. 5의 배수는 더 쉽죠? 1의 자리 5 또는 0.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10 이하의 자연수들의 배수 판정을 할 줄 알면 사실은 100까지 이르는 자연수의 소수 합성수 판단이 빨리 된다는 거야. 그것도 이해돼? 자, 볼게요. 그냥 써볼게. 43 봤을 때 1 뭐라고 생각해? 6 이하 약수. 이걸 생각을 해. 1번 66에 36, 7, 7에 49. 그러면 얘가 1을 제외한 약수가 더 있는지를 봐야 되는 수가 몇 개야? 2부터 6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2의 배수 됩니까? 아니죠. 1의 자리 보는 거야. 2의 배수 안 되죠? 3의 배수 되나요? 5의 배수 되나요? 그러면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니면 6의 배수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끝났어요. 얘는 소수예요. 판단하면 돼. 51. 51은 어디까지 보면 돼? 7 이하에서 볼 거야. 2의 배수 되나요? 3의 배수 되나요? 3의 배수예요. 자릿수 합이 6이잖아요. 5 더하기 1. 끝난 거야. 자, 63. 이거 7의 배수인 거 알죠? 7, 9, 63 아니에요. 소수 몇 개? 7까지 해서 3개. 그래서 그 뭐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뭔 채? 뭐 채라고 하지?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이름 길면서 뭔가 대단하게 뭐 있는 것 같죠?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다가 결론이야. 근데 에라토스테네스 채를 보시면 2의 배수 먼저 지우세요. 3의 배수 지우세요. 하는 거잖아.
그걸 잘 지우다가 보면은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약수를 미리 다 없애는 거니까. 우린 거꾸로 보는 거지. 약수를 구했던 과정을. 선생님 이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나. 정확도와 시간이야. 수학의 목표는 뭔 줄 알아? 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구하는 거야. 개념은 뭐냐면 그냥 수학 자체를 배워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우는 게 개념이야. 그럼 실력은 뭐냐면 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빠르게. 그럼 수학을 정확하게 빠르게 푼다는 거는 생각을 빨리 하거나 계산을 빨리 하겠다는 게 아니야. 뭘 파악해? 구조를 파악해. 이해됐을까? 구조를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골라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보는 거지.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본다는 건 풀이 과정이 길어진다는 거야. 풀이 과정이 길어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 두 번째, 과정이 길다는 건 사이사이에 내가 실수를 할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 수학 문제를 푸는데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쓴 게, 정말 수학 문제 잘 풀었구나, 띵. 이렇게 푼 게 더 잘 푼 거야. 단, 뭐를 없애? 긴 풀이 과정을 줄이라고 했더니 이 사이사이에 있는 계산을 이거 아니고. 계산을 줄여서가 아니라 뭐다?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푼다.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수학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편에 설명했던 개념과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나요? 미리 얘기할게요. 실제 현재 중학교 1학년들 중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개념을 안 다루는 중학교 1학년이 90%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중1, 중2, 중3을 해나가잖아. 지금은 그냥 풀면 되지 하는 친구랑 여러분들 차이가 한 요 정도 난다 치면 3학년 정도 되면 이거 못 좁혀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런 방식의 학생들을 원하는 거야. 이런 방식의 사고 능력을 원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야. 그러면 이런 사고 방식이 중학교 때는 쓸데없냐? 그렇지 않아. 당연히 중학교 거는 너무 쉬워지는 거고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수학을 만나더라도 다른 친구들 뭐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구조파. 개념을 배울 때와 실력을 배울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워졌다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력편, 선생님이랑 하는 수학의 실력편은 어려운 문제를 푼다. 뭐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건 맞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목표야. 이거 방금 썼죠? 이게 개념에 써 있으면 되는 거야. 다음 숙제. 그리고 집에서 반드시 이건 설명하기 진짜 해야 돼. 알겠죠? 3번 봅니다. 자, 소수 합성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0, 1부터 29. 21, 22, 23, 24, 25, 26, 27, 28, 29까지. 이렇게 되죠? 총 몇 개예요? 9개죠? 여러분들은 소수가 빠르겠어요? 합성수가 빠르겠어요? 합성수가 빠르죠. 배수 판정을 하니까. 왜냐? 3의 배수,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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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배수, 5의 배수. 숫자가 30번, 30 정도 된다 하더라도 봐봐. 5, 25죠. 그럼 30 정도의 크기면 2, 3, 4, 5. 근데 4는 2의 배수잖아. 2, 3, 5만 보면 됐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의 배수 찾아내고 3의 배수 찾아내고 5의 배수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더 없어. 됐나? 네. 그러면 7개, 2개. 답은? 답은 5죠.
4번 볼게요. 근데 3번에 이제 이걸 써놨으니까 24에 가장 가까운 소수 얼마입니까? 23이죠. 가장 가까운 합성수 자기 자신이죠. 이해가 안 돼? 가장 가까운 소수 누구? 23. 가장 가까운 합성수? 24. 더하래요. 5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른 소수가 아닙니다. 고쳐보죠. 짝수는 모두 합성수인가요? 아닙니다. 2가 있습니다.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합성수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 1과 합성수. 1이 들어갑니다. 모든 합성수의 약수는 3개 이상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합성수의 정의입니다. 소수의 곱은 홀수인가요? 아니요. 소수의 짝수가 있죠. 자연수의 곱이 홀짝이면은 짝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홀수끼리는 홀수니까. 6번 볼게요. 아니야, 잠깐 쉬었다 가자. 쉬는 시간이고. 어때? 실력편으로 넘어왔을 때 왜 개념편 했을 때보다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고 싶은지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짚어준 내용은 아마 그날 수업 전체를 관통할 거야. 그래서 그 설명만 잘 이해되면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심화 문제식 아무거나 들고 와서 좀 어려운 수학 문제다라는 것도 딱 풀면. 자, 좀 마저 가볼게요. 우리 6번은 상황은 좀 쉬운 거예요. 하루에 2배씩 늘어나는 건 2씩 곱한다는 거죠. 그럼 16일 후면 하루 후에 2개가 됐으니까 2의 16제곱 16번 곱하겠죠. 자, 소인수분해 바른 것은 바르게 소인수분해한 건 일단은 밑이 소인수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밑이 소인수가 아닌 걸로 표현된 게 뭐가 있어? 3번. 일단 3번 지우고 갑시다. 1번부터 봅시다. 자, 3번이 여기서 아니다 판단되어진 건 나머지는 곱셈이 틀렸다는 얘기야. 2의 세제곱 얼마? 8이죠? 네. 47이 28이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68이면 딱 봐도 2의 배수해야 되죠? 네. 3이 아니라 이거 틀렸어요. 4번 볼게요. 여기 소인수 중에 5 있죠? 108이 5의 배수가 아니죠? 네. 여기서 지우는 거야 이렇게. 실제 소인수분해 해보지 않더라도 판단이 되어지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오면 5번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봅시다. 3 곱하기 49 맞나요? 맞아요. 답은 5번.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보입니까? 배수 판정법 잘 되면 돼요. 자, 소인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건 소인수가 뭔데? 소수인 인수. 소인수분 했을 때 및. 소인수 다시 한번 써볼게. 소수인 인수고 또 소인수분하면 소인수분했을 때 뭘 의미해? 그 밑수를 말하는 거야. 지수가 아니야. 즉 재료가 같은 애들끼리 묶으란 이야기야. 재료가 같은. 그럼 볼게요. 72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빠르게 해볼게. 8, 9, 70이니까 2, 3개, 3, 2개야. 소인수분해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늡니다. 96은요 3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2의 5제곱 곱하기 3이 나올 겁니다. 108은요 36 곱하기 3이거든요. 27 곱하기 4예요. 112는 아무리 봐도 3의 배수가 아니죠. 얘는 보면은 4의 배수는 됩니다. 맞아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니까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28? 그럼 여기 4가 또 있네? 아, 이건 2의 4제곱 곱하기 7이구나. 해보면 나옵니다.
144는 12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제곱이에요. 자, 이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하는 속도 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자, 두 번째 방법 잘 보세요. 소인수 분해를 해보지 않더라도 72가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죠. 배수 판정으로. 됐어? 얘도 배수 판정으로. 96이면 100 근처잖아. 그래봤자 2, 3, 5, 7의 배수 빼놓고 2, 3, 5로 판단하는 거야. 맞지? 다시 한번 써볼게. 깔아볼게. 잘 봐봐. 소수, 4는 2의 배수죠. 소수, 6은 2와 3의 배수죠. 8은 2의 배수죠. 9는 3의 배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 3, 5, 7만 봐도 돼. 어디까지? 100 근처에 있는 수까지. 이해됐니? 얘가 11의 배수인지 13의 배수인지 같은 이렇게 큰 수를 다룰 이유가 우리는 없다는 거야. 그럼 96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죠. 그럼 재료가 2, 3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얘도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죠. 끝에 자리 짝수고 수 더하면 9니까. 근데 112는 어때? 2의 배수인데 3의 배수가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내는 거야. 이거 해보지 않더라도. 암산인가요? 아니었죠. 구조 파악과 판단이었어. 아, 100 근처의 값은 10 이하에서만 약수를 보면 되는데 나는 소인수를 판단할 거니까 8의 배수, 9의 배수 같은 거, 4의 배수, 6의 배수 같은 거 안 따져. 2, 3, 5, 7만 따지면 돼. 배수 판정법, 배수 판정법, 배수 판정법이 있어.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거 얘기한 적 있는데 너네가 중학생 되면 어떤 학생이 됐으면 좋겠는가? 기억나니? 이제 애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 열심히 풀고 있어.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애들이 뭐 좀 어렵다고 막 어려워해. 쓱 가서 답은 3이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되게 약간 재수없잖아. 근데 구조파악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게 가능해. 딱 보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3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디테일한 거야. 알겠어요? 자, 9번 봅시다. 35와 40 사이에 있는 그리고 두 개의 소인수로 갔는데 소인수의 합이 5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소인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했다면 30 언저리에 있는 수는 어차피 소인수가 2, 3, 5 안에서 끝나는 거야. 그치? 2, 3, 5 안에서 끝나고 왜 그런지 알죠? 6까지만 보면 됐는데 6은 이미 합성수니까 2, 3, 5야. 근데 5의 배수는 들어가지도 않아. 그럼 이제 소인수의 합이 5래? 2, 3이지. 2하고 3으로 된 거 봐봐. 그러면 36, 37, 38, 39 보는 순간 답은 36으로 끝나는 거지. 이해가 돼? 좀 어렵나? 소인수의 합이 5인 거는 2, 3, 5인데 두 개의 소인수를 갖고 그 합이 오려면 2, 3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잖아. 그러니까 2와 3의 곱으로만 되어 있는 건 36이지 뭐. 일단 홀수는 100개 이게 없지. 그럼 이제 2하고 3의 배수, 이거 3의 배수 아니네. 이해됐어? 이런 거야. 어떤 애들이 막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야 36이지 이러고 가는 거야. 머릿속에서 판단은 두 개의 소인수 합이 5일 경우가 2, 3밖에 없고 36, 30, 38, 39 4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36밖에 없잖아. 이해됐니? 풀이 과정 쓸 것도 없죠. 자, 84를 소인수분해 하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냥 끝났어요. 선생님 해볼게요.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얘 4 곱하기 21이거든. 4는 2의 제곱이고 21이라는 수 안에 3하고 7 이렇게 돼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무것도 안 쓴 경우 이게 얼마야? 1이 있는 거야. 그쵸? A는 2, B는 1, C는
7. 이래서 다 풀고 틀리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C는 세 번째 소인수를 쓰라고 했죠. 이래서 2, 1, 2 쓰고 틀리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실수하지 맙시다. 나중에 분석형으로 필요한 문제들은 선생님이 분석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11번 봅니다. 1부터 50까지를 모두 곱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고 A, B, C, D에 대해서 써보라. 무슨 뜻이냐? (1부터 50까지를) 다 곱한 다음에 그 안에 2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3이 몇 개 주고 5가 몇 개, 7이 몇 개 판단하라는 거야. 자, 일단 A부터 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A에 대한 A를 고찰하잖아? 그럼 B, C, D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판단이 돼. 판단 기준 똑같으니까. 자, 1부터 50까지 잘 보세요. 2의 배수 몇 개? 25개. 그 다음에 2의 제곱에 그러니까 4의 배수죠? 4의 배수 몇 개? 그냥 50 나누기 4 하면 돼요. 몇 개? 8의 배수 몇 개? 6, 8에 48. 그러니까 50 나누기 8 하면 몫이 나오죠. 6, 8에 48, 6개. 어려워? 어렵나? 선생님 50 나누기 8을 이렇게 암산한 건데 이건 조금 괜찮나? 괜찮아 이거? 6개. 2의 4제곱 몇 개? 16인 몇 개? 2의 5제곱의 개수 몇 개? 그러면 1부터 50 사이에 있는 총 2의 개수는 이거의 합이에요. 왜 그런지를 알아볼게요. 오케이? 일단 설명을 들어봐. 2의 제곱을 개수를 셀 때 여기서도 이미 한번 셌죠. 그쵸? 여기서 또 한 번 센다는 건 2의 개수를 2의 제곱의 배수까지 다 셌다는 이야기야. 잘 봐. 좀 줄여볼게. 요렇게 했어. 2의 배수 몇 개 있어? 2의 배수 몇 개 있어, 여기? 4의 배수 몇 개 있어? 8의 개수 몇 개 있어? 잘 봐. 상황이 어려울 땐 단순한 수로 먼저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50까지 해서 살펴보라고 했지만 나는 일단 8까지만 가지고 살펴볼게. 그러면 2의 개수를 세는데 여기가 2가 있고 여긴 2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이 지수를 모두 더하면 곱해져 있는 2의 개수가 다 나오는 거잖아. 잘 봐봐. 어떻게 셀 거냐면 자, 요걸 세는 방식 잘 봐봐요. 이렇게 셀 거야. 이렇게 세는 거야. 4에는 2가 2번 곱해져 있고 8에는 2가 3번 곱해져 있죠. 어떻게 셀 거냐면 일단 2의 배수의 개수를 세. 그 다음 4의 배수의 개수를 세. 그 다음 8의 배수의 개수를 세. 그러니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는 거야. 그래서 2의 배수 몇 개? 4개. 4의 배수 2개. 8의 배수 몇 개? 1개. 다 더하면 몇 개? 7개죠. 맞는지 봐봐. 7개. 맞죠? 이해가 됐느냐?
이 구조가 이해가 되면 이 구조가 이해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세면 50개면 한 세월 걸리죠. 아까 뭐라 그랬어? 구조를 파악해서 단순하게 풀어낸다. 어떤 친구는 2의 배수 25개를 다 깔아놓고 그 안에 2가 몇 개 있는지를 다 셀 거야. 그 방식으로 세면 3의 배수 셀 때 또 3의 배수를 다 깔아놓고 각각의 3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볼 거야.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 2의 배수의 개수에서 2를 하나씩 세죠. 2의 제곱의 배수에서 2를 또 하나씩 셉니다. 2의 세제곱 배수에서 또 거기서 2가 더 추가로 나오겠죠. 그런 방식의 배수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50까지 곱하면 2가 몇 개 들어가냐면 27개.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37이네요. 47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세고 있었다고 하면 한 세월이겠죠. 근데 이 방식으로 세면 훨씬 더 짧게 셀 수 있어요. 자, A에 대한 얘기 끝났죠? A는 47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 두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 몇 개? 16개. 9의 배수 5개. 27의 배수 얼마? 1개. 그러므로 3은 총 몇 개 들어가? 22개. 이거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줄게. 아직도 이 세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3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12 곱하기 15 곱하기 18까지. 자, 이 곱셈 안에 3이 몇 번 곱해졌나요를 따질 거야. 그때 어떻게 따지냐면 3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9하고 18에서 3이 한 번 더 곱해져 있어. 그치? 그치? 나는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그냥 3의 배수까지 들어있는 거 하나씩 걷어내고 3의 제곱에서 3이 하나씩 더 붙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맞아? 그럼 두 번째는 이걸 세는 거야. 그 방식이 이건 거야. 3의 배수에서 3을 16개 걷어내면 9의 배수에서 3이 하나씩 더 있을 거거든? 거기에서 하나씩 더 걷어내. 3의 세제곱에서는 3이 하나 더 나오거든? 거기서 하나씩 더 걷어내. 그러면 C는 더 쉬워요. 왜냐? 5의 배수 몇 개? 10개. 두 번째가 25의 배수 몇 개? 2개. 이게 끝이죠? 그래서 C는 얼마? C는 12야. 7의 배수 얼마? 몇 개? 7, 7에 49, 7개. 그 다음 이제 7의 제곱이니까 49의 배수 얼마? 1개. 그러면 D는 얼마? D는 8.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서 A를 세는 방식이 이해가 된다면 B, C, D는 좀 더 짧게 끝날 거다. 이해가 됐을래나?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리고 좀 어려울 때는 영상을 좀 보시던지 아니면 어차피 과제로 나갈 거니까 그 동영상 해설을 한 번 더 보던지. 자, 두 번째. 이제 약수입니다. 아까 약수 설명 다 끝났으니까. 약수 어떻게 만든다고요? 소인수 거듭 제곱 각각의 약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순서상으로 곱한다 그랬죠. 설명은 좀 어렵지만 사실 보여지는 거는 너의 약수와 너의 약수를 짝지어 곱한다는 거예요. 2의 제곱의 약수는 3개. 7의 세제곱 약수는 4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둘이 곱하면 이게 약수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보고 보세요. 4번. 2의 세제곱은 없죠, 재료에.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구조 파악이 됐다면 굳이 써보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너의 약수를 찾을 때 너의 재료와 너의 재료로, 그쵸? 두 수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수. 그게 약수다. 오케이? 2번 가봅니다. 180의 약수가 아닌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소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180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9 곱하기 20이죠? 끝났어요. 이건 선생님 빨리 한 거예요. 보고 판단해보세요. 답이 바로 보여요. 4번. 됐죠? 판단돼요? 네. 이런 거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약수의 개수. 아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한 번 더 복습했죠? 그럼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뭘로 구해야 돼? 소인수 분해로 구하는 거야. 그치? 도로 F160 하면 약수의 개수를 쓰래요. 이렇게 묶으면 너의 약수의 개수를 쓰래요. 얼마야? 12개. 12. 그러면 F의 F160을 구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수학적인 뜻은 뭐냐면 F160 자리에 12를 넣으라는 얘기야. F160 자리에 12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기호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2의 약수의 개수 2제곱 곱하기 3이죠. 몇 개? 6이다. 됐을까? 좋았어. 4번 봅니다. 약수의 개수 가장 많은 것 소인수분 해보면 비교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안 해도 돼요? 아니, 해볼까? 그냥 짧게 불러볼게. 8 2, 3은 6. 여긴 2제곱 3제곱이죠? 3, 3은 48이 2의 4제곱 곱하기 3입니다. 5, 2 6개. 답은 4번. 소인수분해 해보면 금방 구할 수 있죠? 이 정도 비교는 할 수 있다. 5번으로 갑니다.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별표. 약수야, 약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약수야. 약수 어떻게 만드는지 떠올려? 맞아? 네. 조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 약수야. 문제를 파악할 때 물어보는 걸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세요. 물어보는 거 뭐야? 약수야. 근데 이 약수는 어때야 돼? 180. 그러니까 180은 어떻게 되지? 36 곱하기 5니까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거든요. 너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 이게 이 문제의 조건인 거야. 맞죠? 네. 그럼 자 보세요. 내가 3의 제곱 이 부분에서 선택할 때 1, 3, 3의 제곱이 재료로 쓰이죠. 여기서는 1, 2, 2의 제곱이 재료로 쓰이고 5에서는 1과 5가 재료로 쓰이죠. 내가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야? 내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야? 3의 배수가 되게끔 할 거지. 여기서 하나 선택할 거고 여기서 하나 선택할 거고 여기서 하나 선택할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제곱 약수 중에 1을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3이나 3의 제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맞죠? 경우의 수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 2가지. 12개.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약수 어떻게 만든다고요? 소인수 거듭 제곱의 약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순서쌍을 만들어 곱하여 약수 만든다. 오케이? 설명이 길지만 결국 각 덩어리의 약수를 선택해서 곱하면 약수가 만들어지죠.
근데 선택할 때 어디를 조심해? 바로 이 부분. 3의 제곱의 약수 중에 1은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3이나 3제곱을 선택해야 하잖아.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여기 3개가 아니라 2개로 주는 거야. 원래 3개였지만 여기서 하나 제외해야지. 이해됐나? 이게 솔루션 1이야. 두 번째 방법. 다른 구조로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솔루션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180은 3 곱하기 60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60의 약수들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3을 나중에 곱해주면 3의 배수가 되겠죠. 이해가 됐을까? 아닌가? 다시 한번. 내가 3의 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뭐냐면 3을 미리 곱할 거를 미리 꺼내놔. 그럼 3 곱하기 60이니까 60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수들을 만들고 거기에 3을 나중에 곱해주면 3의 배수가 되겠다는 거지. 그럼 결과가 뭐야? 이거야. 그럼 결과가 이거가 돼. 왜? 6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게 2개지. 자,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더 직관적인가요? 이 생각이 더 직관적인가요? 실질적으로 1번입니다. 영상에서 봤다고 1번이 더 직관적인 거예요. 실제 만들기잖아.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야. 둘 다 맞아요. 오케이? 그럼 6의 배수를 만들려면 반대로 6의 배수는 몇 개 만들까? 6의 배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여기서는 6을 만들어내니까 재료 이렇게 써야 되지. 여기서 재료 이렇게 써야 되지. 2 곱하기 2 곱하기 6의 배수 8개. 이해됐을까? 네. 하기 때문에 180이라는 수 자체의 구조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은 첫 번째야. 물론 6의 배수 만들 때 6을 꺼내놓고 6 곱하기 30 해서 30의 약수에 6을 곱해도 돼. 둘 다 맞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돼? 둘 다. 정리해보세요. 두 가지 다. 되겠어. 두 가지 방법 다 이해돼? 6번 볼게요. 약수가 10개가 되게 x의 값을 구하세요. 에이, 이거는 쉽다. x 얼마? 2 곱하기 x 더하기 1 해서 10이잖아요. x는 4. 이건 쉽죠? 네, 암산한다고 여기 2니까 5 되면 5 하면 틀린 거야. 그치? 관계는 정리하시고. 자, 7번 가봅니다. 약수의 개수가 12개래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수. 자, 이 문제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12 곱하기 네모를 그냥 써볼게요. 네, 유치하게. 네모가 뭐야 이제. 우리 문자식도 했기 때문에 네모 x라고 합시다. 12 곱하기 x.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를 하겠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x가 2 또는 3의 배수라면 여기가 높아지는 거고 다시 2 또는 3의 배수라면 2와 3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2 또는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 12까지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이제 1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보세요. 1번부터 가봅니다. 1번. 여기다가 6을 곱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럼 몇 개 되죠? 12개 됩니다.
4, 3, 12. 결론은 뭐야? 하나씩 해보라는 뜻이야. 2번을 하면 2에 5제곱 곱하기 3이죠? 6이 12, 12개 맞아요. 그러니까 2 또는 3의 배수가 되었을 때 지수가 바뀌니까 그렇게 된다. 3번 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3, 4, 이것도 12개. 4번 13을 곱하면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2, 2. 이것도 12개가 돼요. 5번 볼게요. 5번이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거든요. 3, 3, 2 곱하죠. 18개가 돼요. 다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됐을까? 다시 한번. 2나 3의 배수일 수도 있지만 2나 3이 아닌 추가적인 소인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아시겠죠? 8번 봅니다. 밑줄 약수의 개수 3개. 소수 제곱. 오, 좋아. 밑줄하고 이건 뭐다? 소수 제곱인 수다. 150에 가까운 거니까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11제곱 121, 13제곱 169. 요 정도만 하고 이 중에 150에 가까운 것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19 차이가 나고요. 요렇게는 29 차이가 나니까 누구야? 169다. 끝. 이게 구조 파악이야. 약수의 개수가 3개, 보는 순간 뭐다? 소수 제곱. 그럼 소수 중에 100, 제곱해서 150에 가까운 수니까 11제곱, 13제곱이 후보가 돼. 11제곱하면 121, 13제곱하면 169. 둘 중에 150에 더 가까운 건 이렇게 차이가 19 차이가 나는 거고 이렇게 차이는 29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가깝다라는 건 거리인 거고 거리는 차.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그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9번 가봅니다. 60에 뭔가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든대요. 제곱수 만들기 나왔습니다. 자, 60에 어떤 수 x를 곱할 거니까 60 먼저 소인수 분해해보면 2제곱 3 곱하기 5 곱하기 x죠. 그랬을 때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수가 짝수. 근데 지금 3과 5가 얼마예요? 홀수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만 더 보태주면 되겠네. 그래서 x는 15.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3개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x를 다르게 정의 내려야 돼. x는요. 일단 3과 5는 붙여줘야 됩니다. 15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수의 제곱이 붙을 수만 있다면 x는 다 가능해요. 계속 제곱수가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수가 a가 1일 때인 15인데 만약에 a가 2라면 x는 60이 되고 a가 3이라면 x는 135가 되고 작은 수부터 3개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3개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본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 제곱수가 되는 x를 구하여 작은 것부터 3개를 더하세요. 답은 얼마야? 210이야. 이거 3개 더해야 되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구조를 안다. yes or no야. 알면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모르잖아? 손을 못 대. 똑똑함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개념을 디테일하게 구조적으로 파악했느냐예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보태어 곱하는데 제곱수가 되는 수는 그냥 3, 5 하나씩 보태면 아니에요. 3과 5를 하나씩 보태고 또 다른 제곱수가 곱해져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정리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원래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작은 건 15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모르겠고 그냥 15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야 이게. 갑자기 문제가 이만큼 확장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학교 시험이라면. 작은 것부터 3개 구하세요.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또는 두 자리 자연수만 구해보세요. 그럼 두 자리 자연수는 15하고 60이죠. 이해가 됐을까? 묻는 게 말이야. 묻는 문제의 조건이 한 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는 얼마인가요? 또는 두 자리 자연수를 모두 더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15랑 60이니까 이렇게 하면 답은 75가 되겠죠.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중요한 건 뭐야? 구조적으로 x를 설명할 수 있느냐야. 오케이? 10번으로 가볼게요. 딱 10번이 이 문제야. 이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제가 바로 10번 문제입니다. 이번은 80에 어떤 수를 곱했는데 제곱을 만들긴 할 거야. 근데 x가 될 수 없는 걸 찾으래. 자, 볼게요. 지금은 80 곱하기 x죠? 80x라고 할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인 상태인 거야. 여기 보이니? x를 정의 내려봐. x는 어때야 돼? 일단 5를 하나 더 보태줘야 돼. 인정? 오케이? 그리고 어떤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더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이해됐을까? 1번 봐. 5죠? 5는 5 곱하기 1제곱이에요. 10은 5 곱하기 2고요. 20은 5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 80은 5 곱하기 4의 제곱이고요. 125는 5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봐봐. 이 구조대로 설명할 수 있는 수와 없는 수가 딱 구분이 돼서 답은 2번 딱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구조가 파악이 안 된다면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구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 풀잖아? 그럼 헬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80 곱하기 5는 400. 400이면 20제곱이야. 800. 800이면 안 돼. 20을 곱했더니 1600이야. 1600이면 40제곱이야. 80 곱해서 80제곱이야. 그 다음 120를 곱했더니 만이야. 만은 100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풀었어. 그나마 이렇게라도 풀면 다행이지. 아까와 같이 작은 수 순서대로 구해보세요. 이러면 또 못 구하는 거야. 예?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변형이 되던 본질은 바뀌지 않아. 본질과 변형의 차이를 알겠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곱수를 만들려면 이래야 합니다라는 본질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는 형태가 바뀌든 다 똑같아요, 접근이. (11번) 봅니다. 이번엔 나누래요. 나눠서 제곱수야. 그럼 볼게요. x분의 360이라고 쓰겠죠. 그럼 봐봐. x라고 쓰고 360 소인수분 해보면 36 곱하기 10이니까 2의 세제곱 3제곱 곱하기 5야. 이번엔 x가 아주 무수히 많진 않아.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테니까 둘 중에 뭐가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자 쪽에서 불편한 값이 얼마예요? 이거 두 개를 일단 약분해야겠죠. 그러니까 x를 정의 내려보면 x는 2와 5를 약분하고
또 어떤 수의 제곱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1, 2, 3 다 되는 건 아니야. 이해돼? 분자랑 약분돼서 얘가 사라지긴 해야 돼.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봐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 중에 x로 남은 것도 약수죠. 36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눈 그 결과도 약수죠. 약수 중에 제곱수. 선택 가능한 게 뭐냐? 1, 2제곱, 1, 3제곱만 가능해. 5는 1밖에 안 되죠. 약수 중에 제곱수 되려면 제로도 제곱수여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가장 큰 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 2 하나, 5 하나. 그러므로 할 수 있는 x의 개수는 몇 개일까? 4개. 어렵지 않아. 생각해. 생각하면 돼. 생각이 어렵지. 생각하는 게 어려워. 천천히 생각해 볼게. 원래 36의 약수는 몇 개 있나요? 24개 있어요. 아, 이거의 약수의 개수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쵸? 4, 6에 24. 24개 있어요. 이 녀석의 약수 24개 중에 실제 제곱수는 몇 개 있느냐?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제곱수가 몇 개? 4개 만들 수 있지. 잘 봐. x분의 360이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돼. 근데 360의 약수 중에 제곱수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이 4개를 만들 수 있는 x도 몇 개? 4개야. 잘 읽어. x분의 360이 뭐가 될 거야? 제곱수가 될 거야. 우린 이 수를 뭐라고 읽냐면 360의 약수 중 제곱수라고 읽을 거야. 360의 약수 중 제곱수는 몇 개 있냐면 2에서 선택 가능한 거 2랑 2제곱. 재료 2개 있죠? 3의 제곱 재료 3과 3의 제곱 2개 있죠? 5는 1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수의 개수가 이미 몇 개인 거 확정? 4개인 거 확정. x가 그 크기가 얼마냐를 묻는 게 아니라 x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360의 약수의 개수 중 약수 중 제곱수인 개수를 물어보는 거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제일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로 물어봤을 때 제일 작은 거를 물어보든 그 값을 물어보든 개수를 물어보든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뭐든 다 답할 수 있어. 뭐든 다 구할 수 있어. 난이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구조 파악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난이도가 구분이 돼버려요. 이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국어 같은 느낌이 들 거야. 천천히 해볼게. 그러면 x분의 360이 제곱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는 이미 360의 약수예요. 결론 360의 약수 중 제곱수는 몇 개 있나요? 그러면 약수를 만드는 것과 제곱수의 특징을 결합하면 돼. 약수는 어떻게 만들어? 약수 어떻게 만들어? 얘의 약수들이죠. 각각의 약수들을 순서상으로 묶어서 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택할 약수들이 제곱수예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 제곱수인 거는 1과 2제곱이야. 4. 3의 제곱의 약수 중에 제곱수인 거는 1과 3제곱이야. 그러니까 재료가 두 개, 한 개인 거야. 결론 360의 약수 중 제곱수는 몇 개? 4개. 그러면 그 4개를 만드는 x의 개수도 4개가 나오겠죠. x를 물어본 게 아니라 x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결국 360의 약수 중 제곱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문제다. 이해됐음? 제일 작은 수를 물어본 거긴 하지만 구조 파악까지 해야 완벽하게 보인다. 좀 쉬었다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소인수분해 지금 다루는데 쌤이 문항별로 조금 더 이제 구조 파악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해되는 게 불가능해, 사실은. 복습하시고 영상을 다시 보던 동영상 그 해설을 참고하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시중에 있는 책 중에 쌤이 예전에 뭐 3천제, 4천제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야, 이해 안 되면 100개 풀어. 50개 풀어. 문제를 50개씩 풀어서 해서 이거를 습득하느냐, 구조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느냐, 답은 뻔하거든요. 구조 파악 능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야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 무작정 양을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요, 수학 실력이 무조건 늘어나면, 그냥 시간을 많이 쓰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겠지. 근데 선생님이 과거에 가르쳐 보더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 감각이 좋은 친구들이 잘해요. 그럼 수학 감각이 좋다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판단력이 정확하고 빠른 거야. 그럼 정확한 판단력과 빠른 판단력은 어디서 오느냐? 뭐, 물론 타고난 그런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무시하진 않아.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올바른 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그걸 이해할 때까지 연습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커졌을 때 수학만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학을 통해서 그런 빠른 판단 능력을 키우잖아? 탐구 과목에 대한 판단력도 되게 좋아져요. 사회나 과학에 대한 판단 능력도. 그리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타고난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좋아지는 친구들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혹시 이 앞에서 선생님이랑 1, 2교시 동안에 수업했던 내용을 들을 때 머리가 좀 뜨끈뜨끈한 느낌? 아, 머리를 쓰는 느낌이 들었다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스팸. 자, 12번 보죠. 이제 좀 편해질 거예요. x로 나누어서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위에서 선생님이 그 x의 특징을 구조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봐봐. 432 소인수분 해볼게요. 딱 보더라도 4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예요. 그쵸? 끝에 뒤에 32면 4의 배수고 9로 이게 합이 9죠? 그럼 9의 배수예요. 맞아요. 9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4, 9, 36, 48이죠. 자, 소인수분 해볼게요. 9 곱하기 48이야. 그러면 48 안에 2에 4개, 2가 4개 있어. 3 하나 있고 3 2개 있어. 3 3개 있어. 끝났어.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 오케이? 눈에 보이는 배수 판정법으로 일단 한 단계 걸치면 소인수분해 끝납니다. 고로 x분의 432라고 하는 것은 x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현재 제곱수가 되는데 불편한 게 얘죠. 홀수인 3의 세제곱. 고로 x는 3은 약분해줘야 되고 약분을 할 때 제곱식으로 약분을 해내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 생긴 건. 근데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셈이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많이 만들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거야. 딱 봐도 답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쨌든 제곱수는 제곱수분의 제곱수도 제곱수가 되고 어쨌든 3을 먼저 약분하고 제곱으로 나누면 제곱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x의 형태만 정하면 됩니다. 나머지가 되는지는 직접 대입해서 해보셔도 돼요. 만약에 구조적으로 안 푼다 이렇게는 풀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안 풀면 1번 3분의 432 144 12제곱 2 6분의 432 72 안 돼. 3번 12로 나누면
얼마냐 이건? 36. 6의 제곱. 물론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구조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답을 구해서 맞추는 것을 넘어서 해요. 이 연습까지 해보는 거야. 답을 구하는 건 직접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깊어진다는 거는, 수학 실력이 깊어진다는 건 하나씩 모두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그 값을 추출해내고 예측해내는 능력인 거야. 해보지 않아도. 자, 13번 볼게요. 84를 가장 작은 x로 나누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할 거야? x-y로 구하래. 이제는 앞에서 했던 거 연습이에요. 84를 x로 나누면 y가 되는데 이 y가 제곱수래. 이 조건에서 x가 최소. 됐죠? 네. 이 문제는 제곱수 문제예요. 84 소인수 분해 보면 끝났어. x 얼마야? 봐봐. 누구누구 없애야 돼? 얘네 둘 다 없애야 되지. x는 21. 그럼 y는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해버린 거죠. y는 얼마? 4죠. x가 21이 되면서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약분될 거니까. 끝났어요. 이쯤 돼서 이 문제가 선생님 이거 이제 손에 딱 잡히고 쉬워요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제곱수가 정리가 된 거야. 14번 볼게요. 720의 약수 중에 제곱수가 몇 개 있는가? 물어보는 거 뭐야? 아니지. 이거는 제곱수야. 근데 조건이 뭐냐면 720의 약수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720의 약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중에 제곱수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돼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끝났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두 개를 합쳐볼게요. 일단 720이 소인수 분해는 돼야 돼요. 8 곱하기 90이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냐? 맞을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20의 약수를 만드는데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약수를 만드는데 뭘 만들 거야? 제곱수로 만들 거야. 이해됐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이게 약수가 된다고. 근데 목표는 뭐야? 이 약수가 뭐가 되게? 제곱수가 되게. 그럼 여기서도 선택할 게 어떻게 돼? 이 중에 제곱수들만. 2의 4제곱에 약수 중에 제곱수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곱수만 들어갈 수 있잖아. 그것도 인정?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지수가 짝수여야 돼. 3의 제곱 중에 제곱인 약수는 1과 3제곱이야. 5의 약수 중에 제곱인 수는 1 하나야.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20의 약수를 만든다 함은 각 소인수 거듭제곱의 약수 중에서 이것들 2의 4제곱의 약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고 여기다 또 넣어. 각각. 그래서 이걸 곱하면 약수가 만들어져.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약수가 뭐여야 돼? 제곱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모든 수들도 제곱수여야 해. 그 다시 봐. 2의 4제곱 약수 중에 제곱수 있는 거. 지수가 짝수이거나 1인 거. 몇 개? 3개. 이해됐어요? 3개, 2개, 1개, 총
6개. 이걸 직접 구해보고자 하면 미친 짓이에요. 봐보세요. 5 곱하기 3 곱하기 2죠. 약수만 30개예요. 그럼 720의 약수 30개를 다 쓰는 것도 무리지, 사실은. 곱셈식 15개를 만들어내야 돼. 그 15개 곱셈식 중에 제곱수를 내가 암산으로 통해서 골라낸다? 불가능해. 끝. 구조 파악이면. 한 번 더. 자, 난 720의 약수로 만들 거야. 원래 약수는 이렇게 만들어. 원래 이렇게 만든다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약수의 결과가 뭐 해야 돼? 제곱수여야 돼. 결과가 제곱수려면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는 재료들도 제곱수여야 돼. 결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곱수,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제곱수들의 개수를 보는 거야. 2의 4제곱의 약수 중에 제곱수는 1, 2제곱, 2, 4제곱. 3제곱의 약수 중에 제곱수인 거는 1과 3의 제곱, 5의 약수 중에 제곱수인 건 1 하나야. 결론, 곱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6개. 직접 구해보지 않는다. 방금 쌤이 이 6개의 수를 다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해서 그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산하시면 돼요. 바로 6개만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30개를 다 깔아놓고 그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6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인정?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여기가 더 쉬워요. 그죠? 여기가 사실은 더 쉬워요. 공약수는 뭔데? 자, 참고로 최대 공약수의 약자 뭐다? greatest G. 그 다음 공약수 하면 떠올라야 되는 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고로 최대 공약수 구할 건데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수? 가장 작은 수. 각 자리에서 같이 맞춰서 가장 작은 수 선택하는 거죠. 왜?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모두 들어가야 되는 수기 때문에 작은 수를 선택하는 거야. 끝났죠? 1번 공약수의 개수 밑줄. 공약수 어떻게 구해? 자, 그럼 공약수는 72의 약수의 약수의 개수예요. 이해됐어요? 결국 72의 약수의 개수라고. 읽어봐. 공약수 자리를 이렇게 읽으라고. 공약수 자리 여기. 공약수 자리를 읽어봐봐. 72의 약수의 개수가 되죠. 다시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썼어.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거지. 72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인정? 안 해도 되겠죠? 개수는 소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2번 볼게요. 최대 공약수를 별로 표현합니다. 11 이상 30 미만 중에.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뭐라고 하죠? 서로 어색해요? 서로소 찾으라는 거야. 자, 두 번째, 8과 서로소라는 건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너랑 서로소란 얘기는 이 어떤 수 x는 있잖아. 2만 없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떤 수인데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해? 홀수라고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1부터 뭐? 29까지 수 몇 개 있어? 11부터 29면 개수가 몇 개예요? 19개. 어떻게 세?
29에서 10을 빼면 되죠. 29에서 10을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가 나오잖아. 29 빼기 10, 19개. 자, 보세요. A라는 수부터 B라는 수까지의 개수가 짝수개잖아? 그러면 이거는 홀수의 개수랑 짝수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야. 홀짝, 홀짝, 홀짝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A부터 B까지의 개수가 홀수개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가 1 많아. 자, 19개야. 그러면 홀수가 하나 더 많든 짝수가 하나 더 많든 하겠지. 근데 뭘로 시작했니? 홀로 시작했니? 근데 뭘로 끝났니? 홀로 끝났네? 그럼 홀수가 몇 개란 얘기야? 9. 뭐? 홀수가 10개고 짝수가 9개지. 이제 19개면 18개까지 9죠. 19개면 90이거든? 누가 9개고 누가 10개겠냐? 홀수가 10개겠지. 자, 이거는 중요한 스킬은 아니에요. 중요한 기술은 아니야. 세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이 홀수, 개수 세는 거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겠으면 직접 세봐. 다만 이 숫자의 범위가 커지면은 셀 줄 아는 것과 셀 줄 모르는 건 엄청 차이가 큽니다.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제는 뭐냐? 8과 서로소라는 이야기는 2의 배수가 아니란 뜻이고 우린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홀수라 부른다. 10개.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 한번 해볼게. 야, 연습해, 연습. 나봐봐. 자, 7부터 34까지 홀짝 개수 빠르게 선택해봐. 빠르게 구해봐. 몇 개 있겠어? 홀짝 개수 세기. 잘 봐봐. 7부터 34까지 숫자 몇 개 있어? 어떻게 해? 그치? 34에서 6 빼면 되죠? 34에서 6까지를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 나오잖아. 몇 개야? 28이죠. 짝수개네요. 홀수 개수랑 짝수 개수가 서로 같겠네요. 홀수 몇 개요? 짝수 몇 개요? 잘했어요. 세보자. 어려울 것 같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 몇 개예요? 어떻게 했어요? 10까지를 뺐죠. 142에서 10을 빼면 나머지라고. 자, 수의 개수가 짝수개 있어, 홀수개 있어? 짝수개 있어. 그럼 홀수의 개수 같아, 달라? 홀짝이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이거 11, 13, 15 셀 거냐고? 안 세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게 숫자의 개수가 뭐 11부터 29면 사실 이렇게 세든 종이에 쓸 수는 있잖아. 근데 거기에만 너무 익숙해지면 구조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구조적으로 개수 세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야. 의미 없이 하는 건 아니다. 3번 볼게요. 자, 옳은 걸 고르세요. 빠르게 갑니다. 4는 소인수가 아니고요. 무조건. 6은 소인수가 아니고요. 1은 소수가 아니고요. 약수의 개수 3, 4 이거 맞고요. 두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서로 소냐? 이거는 살펴봐야 돼. 78이 2 곱하기 얼마냐면 39니까 2, 3, 13이 재료예요. 맞죠? 49는 7만 재료고요. 맞아요? 그러면 답은 맞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딱 보더라도 누구 먼저 판단하는 게 빨라? 49야. 왜냐면 49는 7의 제곱이잖아. 49의 재료가 뭐예요? 7밖에 없어요. 그럼 뭘 판단해야 되냐면 78은 7의 배수인가? 78이 7의 배수가 아니라면 서로소야. 왜? 49의 재료는 7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판단. 리을, 미음, 비읍이다.
4번 봅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세요. 소인수 분해에서. 야, 인간적으로 있잖아. 이거 막 엄청 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답은 30이에요. 자, 이렇게 푸는 거 선생님이 용납해 안 해? 용납해. 괜찮아. 답만 맞을 수 있다면 초등학교 방식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약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3개가 넘어갈 때 최대 공약수는 방식이 똑같지만 최소 공배수는 3개 넘어가면서 방식이 바뀌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로만 하라고 했던 거야. 근데 소인수 분해로만 하라고 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과거 방식을 섞어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케이? 5번 볼게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죠? 자, 보세요. 연습이야. 엄청 연습했어. 2의 a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얘는 7이고 얘는 5가 있으니까 7을 약간 건너뛰어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빈자리 1 써주시고요. 두 번째 수는 2의 4제곱, 3의 b제곱 곱하기 5고 빈자리는 1 넣어주세요. 맞죠? 근데 최대 공약수를 아래 쓰고요. 너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자, 여기까지 마치 정해져 있는 그림을 그리듯이 쫙 가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완전 중요한 스킬이죠? 나중에 최소 공배수 가면 여기다 L 붙여서 갑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선택합니다. A 얼마입니까? B 얼마입니까? 끝입니다. 각 자리에서 어떤 수 선택해? 작은 수 선택해. 읽어볼게. A와 4 중에 작은 건 3, 그럼 A가 3. 3과 B 중에 작은 건 2, 그럼 B가 2. 됐지요? 요딴 거 풉니다. 그렇다면 6번도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니야, 할까? 뭐야, 대답이 없어. 시간 많이 남은다. 아니야, 똑같은 거야. 간단하게 하면 자리를 이렇게 맞추는 거지. 2의 세제곱 뒤에 몰라. 근데 두 번째가 2제곱, 3 5제곱 곱하기 7인데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했더니 2제곱, 3제곱이래. 맞아? 그러면 2는 확정, 3은 여기가 3의 제곱 확정. 맞지?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어? 7 부분만 1이면 돼. 7 부분만 1이면 이 뒤에는 얼마든지 더 곱해도 돼. 맞아? 판단 됐어?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하나가 아닙니다. 3의 제곱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7이 아닌 다른 소인수의 곱은 상관없는 거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기본적으로 7의 배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7의 배수, 뭐야? 3의 제곱을 넘어서던가 3의 제곱을 넘어서던가 3의 제곱보다 더 크던가 아니면 7을 가지고 있던가. 1번 들어갈 수 없는 거 1번. 그쵸? 이게 3의 제곱이 확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 부분은 무조건 이거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무조건이야. 이걸 지켜야 돼. 3제곱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더 곱해도 돼. 인정? 이해? 됐스? 하나씩 넣어보는 것보다 이게 구조적으로 풀어보는 맛이다. 60보다 큰 두 자리의 어떤 자연수와 14의 최대 공약수가 7입니다.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보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숫자는 2 곱하기 7입니다. 그쵸? 자, B라는 숫자는 60보다 큰데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 7이야. 그러면 B는 어때요? B의 특징은 어때야 돼? 일단 이 자리는 7도 되고요. 7의 제곱도 돼요. 맞아요? 2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가능하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무조건 7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2는 안 돼.
맞아. 네. 그런데 60보다 큰 두 자리니까 60보다 큰 두 자릿수 누구의 배수? 7의 배수 중에 뭐가 아닌 거?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7의 배수 중 2의 배수 아닌 걸 뭐라고 해? 홀수.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야. 6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이해됐어? 그럼 63 다음에 14 커지면 홀수 나오죠. 이해됐어? 여기서 이제 7의 배수 갈 건데 7 키우면 짝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14 되면 돼. 얼마야? 어? 또 14 키우면 3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B를 쓸게요. B라는 수. B라는 수는 2의 배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14와의 최대 공약수가 7이어야 되니까 2는 절대 가지면 안 돼. 그치? 2의 배수가 아니다. 우린 뭐라고 말해? 두 번째, 7의 배수는 7은 7이나 7의 제곱이나 이렇게 있어도 무조건 7의 배수만 있으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해? 7의 배수. 두 개를 합쳐서 말해봐. 7의 배수 중 홀수. 얼마보다 큰? 60보다 큰. 60보다 큰 두 자리 중에. 그러면 60보다 큰 두 자릿수를 61, 62, 63, 64를 다 써놓고 지울 거냐는 거야. 그게 아니죠? 60보다 큰 7의 배수 중에 홀수만 골라라 이런 뜻이야. 첫 번째가 63이야. 그 다음 7의 배수가 70인데 짝수잖아. 그럼 14씩 키우면 돼. 3개. 구조적으로 이게 구조 파악인 거야. 이 수의 구조. 이 수의 특징은 어떤 수여야 돼? 7의 배수 중에 홀수야. 2는 안 가지고 있지만 7의 배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정? 이해?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주 확인학습 숙제는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구조 파악. 돼, 안 돼?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 알고 푸셔야 돼요. 연습이야. 대신 이번에 봐봐.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설명 듣죠? 집에 가서 풀어보죠? 틀릴 거잖아. 틀릴 거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고 또 고칠 거죠? 시험 보고 그림 챌린지 할 거죠? 이 정도 반복하면 끝나고 났을 때 중학교 1학년 수학이 보인다고. 그거 할 수 있다니까? 이거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시야가 관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서 보는 느낌. 자, 공약수가 될 수 없는 거. 공약수는 뭐라고? 뭐이? 이제 와서 공통된 약수래, 진짜. 총으로 쏴버릴 거야. 공약수는 뭐라고? 뭘? 뭐야, 이 사람도 최대 공약수의 약수. 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면 그거 약수인지 아닌지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두 수를 옆으로 놓더라도 비교해서 2는 3개가 최대고 3은 최대 1개고 5는 최대 2개네. 이렇게 써놓고 읽으시면 돼. 너의 약수 아닌 것. 2는 최대 3까지, 3은 최대 1까지, 5는 최대 2까지. 아닌 거 답 5번. 보여요? 네. 아이씨, 공약수 하면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유치하게 했지? 약수는 최대 약수의 약수. 배수는 최소 배수의 배수.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외워도 좋다. 9번 볼게요. 공약수의 개수, 밑줄, 공약수 뭐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 최대 공약수를 보고 비교해봐. 2는 최대 2개까지, 3은 최대 1개까지, 5하고 7 없어. 끝이야. 약수의 개수죠. 답은 6. 탕 이렇게 풀리는 거야. 너의 약수의 개수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니까. 됐어? 끝났어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써드린 이 실력,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뭐냐면 이제 해석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사이사이에 좀 적어드렸잖아요. 그걸 노트에 적어 오셔야 돼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도 정확하게 뭘 써줬는지 잘 기억. 여러분들이 잘 써야 돼요. 알겠죠? 느낌 보셔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면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개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게 좀 뭐랑 비슷하냐면 자전거랑 좀 비슷해. 이렇게 생겼잖아. 아, 미치게 있는 거야. 왼발을 내리면 이쪽으로 넘어지니까 내려가기 전에 오른발을 굴리면서 이쪽으로 돌리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려야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간다. 말은 쉽지.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막. 왜? 아빠 뒤에 잡고 있지?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근데 놔주잖아. 그럼 가잖아. 진짜 너무 아니야? 그, 영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개념이 있죠? 그러면,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들이 더 숨어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있으면 여기에 수학이 그래. 하나가 어떤 수학적 개념을 하나 정의 내리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질이라고 하거든. 대부분 구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정의 내리면 이거에 뒤따르는 성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 자, 여기까지는 중1이고 여기서부터 중2고 여기서부터 중3이라고 하자. 라고 짜놓은 게 교육과정 개편인 거야. 하지만 수학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이게 수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지금 공부한 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완전 붙어 있죠. 수학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연결돼 있어. 대학교 가면 수학 엄청 해요. 미친 듯이 한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만 톡 잘라가지고 개념 설명하고 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구조 설명을 하지 않으면 하고 끝나고 뭔가 쌓이지 않으면서 수학 실력은 안 느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다 외우자 그래서 문제를 외우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반대로 구조를 파악하잖아요.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완성이 되잖아? 100문제든 200문제든 그냥 다 똑같은 거야. 나한테 오는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 자전거랑 비슷하다고. 자전거에 처음에 그 감각을 익히는 데는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으로 잘 안 그리지만 한 번 이 몸으로 익히면 그냥 가잖아요. 가잖아요. 뭐 물론 뒤에 좀 무거운 거 실을 수도 있고 가파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 있어서 조건이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자전거 타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수학이 그래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암기하고 곱셈의 구조를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곱셈 결과 외웠습니까? 안 외웠습니까? 안 외워도 곱셈이란 무엇인가? 곱셈은 어떻게 하는가? 이 두 가지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외우지 않아도 답이 구해지죠. 이게 100개가 주어지든 200개가 주어지든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부터 해야 될 수학이 그 구조가 수와 수의 관계도 있지만 뒤에 넘어가면 식의 관계도 있잖아요. 이게 더 확장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구조적인 설명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처음 배울 때부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선을 정한 거야. 아, 개념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하자. 근데 복습할 때는 이 구조 파악을 끝내자. 그러면 심화는 다 푼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구조적인 개념들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딱 익숙해진다면 시중에 있는 어떤 수학책을 잡아서 심화 문제 풀더라도 해석이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그건 중학교 1학년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중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수준까지 수학 수준을 높여서 공부하는 걸 꾸준히 해나가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날 믿어라. 어쨌든 이번 주 숙제 개념은 구조 개념, 오케이? 해석 개념 노트에 2번씩 정리하고 이건 진짜 설명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정의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꼭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 꼭 하셔야 되고 일강 확인 학습이 숙제입니다. 끝. 필수예제 숙제 없어요. 처음에 전일을 하고 났어요.